권력의 가장 높은 곳, 그 눈부신 정점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정교한 개입일까요? 정치인의 넥타이 색깔 하나, 영부인의 옷차림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건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유력 정치인 부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그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들을 무속적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유력 정치인 아내의 흰옷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명한 한 여성 무속인에게 그 무속적 의미를 물었고 그녀는 이 사안을 깊이 들여다본 후 이 모든 것이 무속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무속 세계에서 할머니신, 특히 조상의 안녕과 자손의 번창을 관장하는 불사 할머니와 같은 신령이 앞장서는 경우 그 신령의 보호를 받는 대리인이나 신도에게 흰색 옷을 입도록 명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복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패막이자 살아 움직이는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주술적 행위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애군을 막는 부적을 대놓고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공식 석상에서 우연히 부적이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대통령 부인이 부적을 들고 다닌다는 구설에 휘말리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곧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속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효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색상의 옷을 입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정치인의 아내의 경우는 그것이 바로 흰색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조언은 비단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역시 선거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무속인을 찾아와 어떤 색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오니 따르는지 상세한 지침을 받아가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흰색 옷만을 고집하는 행위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는 남편인 정치인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애군을 막고 그를 대신하여 모든 부정함을 정화하려는 깊은 무속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속인이 큰 굿을 마친 후 미래의 기륭화복을 점치기 위해 뽑는 오방기에서 모든 애군이 소멸되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상징하는 흰색 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흰색은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을 상징하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어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산신의 세계에서 백호, 즉 흰 호랑이가 산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현신으로 여겨지듯 흰색은 신성함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불사 할머니와 삼신 할머니에 있다고 그 여성 무속인은 강조했습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안녕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며 시주단지를 모시던 그 신령들, 즉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믿음 속에 자리한 할머니 신들이 바로 흰색으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빌어 할머니 신들이 보살피고 품에 안고 있는 자손들은 비록 큰 부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결코 목숨을 거두어가는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하고 온갖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도록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치인의 아내가 고집스럽게 흰색 옷만을 입는 행위는 첫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둘째, 남편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는, 즉 탄핵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도의 주술적 행위라고 그녀는 결론 내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권력자치고 무속인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신화를 쓴고 정주영 회장조차 곁에 3명의 무속인을 두고 한 명에게는 땅의 기운을, 다른 한 명에게는 사업의 길을,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집안의 대소사를 맡겼다는 일화는 이미 책으로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행위들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 아내가 무당집에 찾아가 점을 봤을 것이 100% 확실하며 그곳에서 당신은 대통령 영부인이 될 팔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예언을 철석같이 믿게 된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이미 영부인이라 여기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로 그녀의 모든 오만과 독선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조선시대의 왕비인 중전마마로 여기게 되니 해경궁이라는 기이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듣고 보니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논란 역시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베트남에서 방한한 고위급 인사의 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보인 행동은 애교적 결례를 넘어 무속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흰색과 분홍색이 화사하게 어우러진 누가 보아도 주인의 자태를 뽐내는 한복을 입은 반면 귀한 손님에게는 초록색 계열의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마치 한국의 사극에 등장하는 상궁, 즉 왕과 왕비를 보좌하는 시녀의 옷과 매우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베트남 인사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라면 자신이 입은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문제의 한복은 형태와 색상면에서 명백히 상궁의 복식을 연상시켰으며 이는 손님을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취급하는 지극히 모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주인을 보좌하는 신하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은 주인의 색인 흰색을 입고 손님에게 신하의 옷을 입힌 것은 의도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정치인 측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무대 장치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원형 무대를 설치하고 그 테두리를 따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마치 병풍처럼 쭉 둘러앉힌 모습이 고대 왕의 즉위식이나 무속제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역대 어느 지도자도 국민을 동원해 스스로를 위한 대관식을 치르고 원형 재단의 사람들을 둘러세우는 기이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른 그 행사에 정작 참석자가 거의 없어 자리가 텅텅 비는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 수억 원의 돈으로 고아원을 돕거나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다면 온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처럼 한 유력 정치인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의 언행이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한 저명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든 행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무속적 비방에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그릇이 자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사로운 믿음이나 주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즉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마땅합니다. 흰옷으로 잠시 애군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돌아선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그 어떤 값비싼 부적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권력과 믿음,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신념의 경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성찰의 시간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좋은 기운이 가득하고 모든 애군이 비켜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